안녕하세요. 장전입니다. 방금 FA컵 결승전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 경기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 PD님이 오늘 오후 3시 반에 홍명보 최종 명단 발표가 됐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 사무실에 새벽에 들렸습니다. 네. 발표된 명단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우리 강원FC의 이기혁 선수 뽑혀서 축하합니다. 네, 이기혁 선수 화이팅 해주시고요. 뭐 큰 틀에서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동경 선수 정도가 다시 소집이 됐는데 이동경 선수도 예전에도 그래도 많이 뽑혔던 선수고 큰 틀에서는 역시 눈에 띄는 선수는 이기혁 선수 정도 제외하면 그래도 조금 뭔가 기존에 많이 활용을 했던 선수들로 결국은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안정감 있게 끌고 가겠다라는 보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혁 선수가 깜짝 발탁됐는데 앞으로 월드컵에서 홍명보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좀 궁금한데요. 글쎄 이기혁 선수가 얼마나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완전히 주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는. 하지만 역시 이기혁 선수는 홍명보 감독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멀티플레이어. 그래서 3백의 왼쪽 스토퍼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드필더를 볼 수도 있다. 유사시에는 또 4백의 왼쪽 수비수도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기혁 선수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기혁 선수는 팬들이 아시다시피 왼발 킥이 매우 좋고 전진 패스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그리고 장용훈 코치가 이제 이기혁 선수를 지난 작년에 같이 팀에 있으면서도 관찰하면서 느꼈던 점 얘기했었잖아요. 수비수도 아니고 미드필더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수비수의 능력도 있고 미드필더의 능력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이기혁 선수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백스리를 쓰더라도 이기혁 선수가 왼쪽 스토퍼를 보겠죠. 왼발잡이로서. 백스리에서 기존의 약간 단조로운 패턴의 운영보다는 유연성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기혁 선수가 약간 전진 능력도 있기 때문에 백스리지만 공격 시에는 미드필더 같이 올라가서 약간 남은 수비진이 백포처럼도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약간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수비수 움직임과 또 좋은 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다이렉트한 축구, 요즘 현대 축구가 다이렉트한 전환에서 뒷공간이나 큰 전환에서 흐름을 많이 찾는 이제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기혁 선수의 그런 킥 능력, 이것도 대표팀에게는 매우 수비 쪽에서는 필요한 존재다. 이기혁 선수만큼 수비 라인에서 좋은 킥을 가진 선수는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활용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보면은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대표팀의 미드필더에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인터뷰를 보면 지금 수비수로 분류되긴 했지만 박진섭 선수를 약간 홀딩 미드필더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진섭 선수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기혁 같은 유형이 이제 약간 변칙적으로 공격 시에는 뭐 미드필더처럼 공격 지원을 한다거나 할 때 박진섭 카드가 있으면 역시 커버가 가능하죠. 그리고 4백 운영을 하더라도 측면 풀백이 뭐 왼쪽에 옌스가 되고 오른쪽에 서정우가 되든 어쨌든 간에 비대칭적으로 요즘에는 경기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쪽 풀백이 비대칭적으로 올라갔을 때 박진섭 같은 카드를 홀딩 미드필더로 놓는다면 또 그쪽 커버를 이렇게 수비적으로는 가주면서 밸런스 있게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 안정성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박진섭 선수를 아마 그렇게 센터백보다는 홀딩 미드필더로 생각하고 이번엔 뽑은 것 아닌가. 특히 본선에서는 그렇게도 활용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동경 선수가 다시 뽑힌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네. 이동경 선수는 확실히 왼발 킥이 좋고 무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또 왼발 한 방이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드필더를 보면 특히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정말 중요한 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그런 좋은 왼발 킥과 약간 중앙 미드필더 성향의 그러한 이선 자원이 지금 부족하죠. 물론 이동경 선수가 선발로 들어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중용을 하는 차원이라면 혹시 모를 변수. 네. 역시 장기 레이스의 긴 대회 기간 중에는 어떤 변수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대체 역할을
이동경 선수가 비슷한 색깔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후반에 이제 이가인 같은 선수의 롤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운영이라면 뭐 교체를 통해서 이가인 선수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이동경 선수가 또 그러한 비슷한 롤의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이동경 선수를 또 뽑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체코전 대비해서 체코 선수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키가 큰 선수를 좀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명단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솔직히 그 지금 190이 넘는 장신 수비수들이 중에 폼이 좋거나 클래스가 아주 잘 높게 유지가 돼서 대표팀에서 바로 활용하기가 할 수 있는 자원이 지금 부족해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자연 코치랑 농담 삼아 이제 강원의 박호영 선수 얘기를 했지만 대표팀으로 이제 소집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체코가 베스트 라인업 지난 덴마크전 플레이오프 나왔을 때 명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선 자원이 슐츠, 허리에 다리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윙백인 초우팔 뭐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다 190 정도 되거든요. 필드 플레이어가 190이 넘거나. 그래서 장신 선수인 것만은 맞고, 그 다음에 2m 공격수인 초우리 선수가 만약에 최종 엔트리에 들어온다면 또 교체 카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높이에 대한 부담, 상대가 이제 고공으로 때려 넣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신 센터백을 무리하게 찾아서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선수들의 폼이나 클래스를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카드를 그래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서의 어떤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기 흐름을 장시간 체코전 같은 경우는 주도할 수 있는 흐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칭 스태프의 어떤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멕시코전 경우에는 빠른 선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역습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윙어도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마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장윤 코치도 그렇고 전북전에 홍명보 감독이 보러 갔을 때 수비수 조이제 선수를 보러 간 것 같다. 그리고 김진규 선수야 뭐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대표팀에 당연히 뽑을 것 같고, 강상윤 선수를 또 보러 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발빠른 조커 옵션으로 이동준 같은 카드가 올 시즌 K리그에서 폼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준 같은 카드를 보러 가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동준 같은 카드는 뽑히지 않았고요. 그건 제가 생각에는 지금 양현준 선수가 사실은 셀틱에서 윙백도 보고 그랬지만 최근에는 또 윙어로 나오거든요. 양현준이라는 스피드맨, 이 조커 카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현준 선수를 유사시에는 윙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윙어로서의 조커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현준을 그대로 뽑고 거기에 이동준 같은 카드를 추가로 뽑지 않고 오히려 이동경 같은 옵션을 추가적으로 대체해서 뽑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상윤이라든지 조이제 선수, 임기혁 선수를 데려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이제 지난 대회 때도 오영규 같은 선수를 그렇게 경험을 삼기 위해서 같이 데려갔는데, 글쎄요. 근데 사실은 조이제 같은 선수는 물론 조이제 선수가 이제 홍명보 감독이 보러 갔을 때 전북전 때 홍명보 감독이 갔던 날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 시즌 1라운드부터 쭉 보면 조이제 선수는 상당히 이제 좋은 활약을 평균적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장점이 상당히 많은 선수입니다. 근데 조이제 선수는 사실은 나이가 어린 선수는 아니거든요. 경험을 쌓게 해주러 이제 보낼 정도의 어린 선수는 아니고, 오히려 강상윤 선수는 2004년생이고 윤기욱 선수도 상당히 어린 키퍼인데, 근데 조이제 선수는 2001년생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조이제 같은 카드는 오히려 가서 유사시에 수비진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월드컵에도 합류할 수 있는 선수처럼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조이제 선수를 이제 어떤 기대를 갖고 데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이제 선수에게도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예비에도 뽑히지 않았지만 강원 같은 경우는 이기혁 선수 뽑혔고, 그리고 뭐 김진규 코치도 강원 경기를 보러 왔었고, 뭐 홍명보 감독도 이제 또 강원을 계속 관찰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이유연 같은 카드도 추천을 좀 받았다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기존에 있는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또 간 것 같습니다. 이유연 선수도 올 시즌에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뿐만 아니고 또 측면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멀티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26명의 엔트리이기 때문에 포지션별 멀티 중복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도 남거든요, 선수가. 근데 거기에는 아주 특징 있는 옵션이 있는 선수나 멀티플레이어가 아마 들어갈 수 있는 현재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고려가 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기혁 선수 한 명만 뽑혔고, 이기혁 선수 혹시 나가서 출전 시간을 부여받는다면 잘해주기를 또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표팀의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하실 말씀 있으세요? 글쎄요, 뭐 이제는 저희 팬들하고의 피드백은 끝났고 가서 최근 경기가 백스리 좀 단조로운 패턴 좀 좋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경기 내용이. 이번에 이제 고지대에서 적응 연습 경기 한 2경기 하고 훈련도 할 텐데 그때 역시 조별리그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다른 시스템도 한번 적극적으로 써보면서 과감하게 조별리그를 또 준비하는 그런 홍명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했던 선수들이 주로 이제 조커 자원들이나 새로운 선수들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언급하지 않은 기존 주축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중심으로 컨디션 관리 잘하고 저희 팬들은 어쨌든 이제 대회 들어가면 응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팅 해주시고 그리고 선수들 서로 하나가 돼서 이번에는 단합이 돼서 최근의 평가전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좋은 경기 내용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